반갑습니다, 여러분. 더블 다이아몬드 김한석입니다. 네,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네, 오늘 뚜껑 좀 날라갔습니까? 제가 다 들어왔습니다. 마지막 순서입니다. 제가 연 상태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잡아드리려고 왔는데 다양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저도 밑에서 들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건축사입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소개에 앞서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시작할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계층 간 이동 사다리가 아직도 존재한다고 믿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부정적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이제 그 대안으로서 아메이를 한번 제시해 볼까 합니다. 이제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혹시 1987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민주화 운동으로 뜨거운 그때 제가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제가 87학번입니다. 56세. 네. 그때는 상황이 어땠냐면요. 캠퍼스에 체류탄 가스 냄새가 자욱했습니다. 그래서 매캐한 공기 마시면서 캠퍼스에 앉아 있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뭐 수업 거부하고 데모하고 뭐 운동권이 아니어도 학교 가다가 갑자기 전경들한테 끌려가서 한 3시간 앉아있다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혹시 건축학개론이라는 영화는 보셨나요? 그 영화는 정말 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감독, 이영주 감독이 제 학교 후배입니다. 그때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었던 그런 러브 스토리를 영화로 만든 거였습니다. 네. 그 영화에서 나왔던 노래 기억나시나요? 전람회의 기억의 습작. 전람회 그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김동률 씨 가수 기억의 습작이라는 노래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김동률 씨도 제 학교 후배입니다. 네. 건축가 나왔는데 건축하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네요. 네. 근데 그 공부는 많이 못했어요, 상황상. 근데 다행히도 그때는 지금처럼 취직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졸업하고 대림산업이라는 건설회사에 들어갔고요. 8년 정도 근무하면서 건축사 자격증도 따고 경험도 쌓고 그러다가 공부를 조금 더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IMF가 터져가지고요. 결국 유학은 못 갔습니다. 대신 일을 시작했는데요. 아르바이트처럼 처음에 시작하다가 일이 점점 커지면서 정말 팔자도 없는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수석으로 50에 은퇴를 했는데 그때까지 한 20여 년 제 사무실을 운영했던 것 같습니다. 디자인 사무실을. 그러면 아메이는 어떻게 시작했느냐?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지만 조금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은 이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아마 아메이를 접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업으로 아메이를 접했습니다. 제가 개인 사업을 하고 있을 때 3년 차 정도 됐을 때 대학원 후배 그리고 직장 후배로부터 권유가 왔습니다. 근데 아메이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여가지고 사실은 처음에 굉장히 당황하고 좀 불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요. 처음에 플랜을 알아들은 게 아니고 플랜이 아니었고요. 처음에 이제 사업 설명을 듣다 보니까 좀 쉬워 보였습니다. 왜 쉬워 보였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6명 이해하면 다이아몬드가 된다고 처음에 들었거든요. 전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착각했던 거죠. 이거는 할만하겠는데? 왜냐하면 제가 6남매, 와이프가 3남매. 몇 명 거절해도 이건 되겠는데? 하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막상 하니까 이제 생각보다 쉽지가 않았겠죠. 그때 힘들다고 느끼기 시작했을 때 이미 늦었죠. 왜냐하면 제가 너무 많은 분들한테 오픈을 해가지고요. 쪽팔려서 그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얼떨결에 시작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 뭐 알아보시러 오신 분도 계시지만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제가 보기에 3분의 1은 얼떨결에 시작했어요. 제가 보기에.
그리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얼떨결에 이 자리에 와 있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기하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한 명, 두 명 알아듣는 사람이 생기더라고요. 그 중에는 이제 제 회사 직원도 있었어요. 제가 직원이 한 20명 정도 됐었는데 일일이 다 설명했겠죠. 막상 하려고 그러니까 바쁘긴 바쁘지. 만나는 사람은 별로 없지. 아는 사람 연락 다 끊겼지. 다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 하다 보니까 이제 직원들을 한 명씩 제 사무실로 오라 그래가지고 설명을 하기 시작했죠. 근데 다 못 알아듣고 거절했고요. 유일하게 한 명 그 공사팀 막내가 이걸 조금 관심을 가졌다기보다는 좀 착해가지고 들어주더라고요. 다 듣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소장님, 근데 저는 이 회사에 좀 집중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아니야, 우리 회사 어떻게 될지 몰라. 1년 내에 없어질 수도 있어. 제가 그렇게 지금 생각해보면 웃긴데 그렇게 사업 설명을 했고요. 결국 그 친구가 바로 나온 건 아니고 한 5년 정도 걸렸는데요. 결혼을 함과 동시에 조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나오다 보니까 미팅장에서의 저의 모습도 보고 아메이 안에서의 저의 모습도 보지 않습니까? 어느 날 저를 관찰하듯이 사무실에서 이렇게 바라보다가 엉뚱한 소리를 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요. 소장님은 아메이 할 때 더 행복해 보여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당황했어요. 그때만 해도 모르겠어요. 막 본격적으로 집중하고 있긴 했지만 와이프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당황하면서 바로 부인했던 것 같아요. 근데 부인했는데 이상하게도 제 머릿속에 계속 그 말이 맴돌더라고요. 며칠 동안. 그러면서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죠. 왜 아메이를 하지? 내가 아메이에서 뭘 본 걸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답은 희망이었습니다. 희망. 10년 넘게 사업을 하고 있었지만 쌓이는 건 없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요. 뭔가 겉으로 보기에는 성장하고 있었죠. 일도 늘고 직원도 늘고 뭔가 외향상으로는 커지고 있는데 늘고 있는 게 또 있었습니다. 뭐죠? 미수금도 늘고 법적 소송도 늘고 그다음에 제 개인적인 빚도 늘고 하여튼 그런 일이 반복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많이 지쳐 있었고 또 약간 불안 증세, 그다음에 불면증 같은 게 있었거든요. 반면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던 아메이, 그렇게 작게만 보이던 아메이는 소비자도 늘고 알아보겠다는 사람도 늘고 매출도 늘고 보너스도 늘고 플러스 뭐가 또 늘죠? 꿈도 늘고 희망도 늘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도 늘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에메랄드 정도 됐을 때고요. 저한테 그 얘기를 했던 막내 직원, 그 막내 직원이 지금 파운더스 에메랄드 다이아몬드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재밌죠? 자, 지금부터 제가 경험한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저는 여의도에 사는데요. 약속이 없는 평일 오후에는 와이프랑 같이 산책을 자주 합니다. 그날도 여의도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근데 그때가 퇴근 시간쯤 됐었는데요. 건널목을 건너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우연히 이제 직장인 2명의 대화를 엿듣게 된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높은 그 증권가에 있는 큰 건물을 가리키면서 야, 나도 언제 저런 멋진 건물에서 일해보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말 같지만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친구의 꿈이 큰 건물에서 일하는 건가? 누구 밑에서 일하는 게 이렇게 좋나? 나는 지금 자유로운 몸이 돼서 이렇게 한가하게 퇴근 시간 다 돼가지고 산책하고 있는데 출근 아예 안 할 수 있는 삶이 있다는 거는 알기는 알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끔 우리들은 내 시스템 밖에서 내가 속해 있는 시스템 밖에서
나를 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내가 속해 있는 시스템 안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그 안에서 최고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다른 시스템을 통해서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또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90년대 초에 벤처붐이 일었어요.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저희 사무실도 오피스 공사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이리버에 다니던 임원들 몇 명이 나와서 새로 만들었던 그 벤처 회사였습니다. 거기 이제 의뢰를 받았는데요. 이름이 민트패스라는 회사였습니다. 아이패드 같은 거를 개발하고 있었던 회사예요. 아이패드가 나오기 전에. 그리고 몇 년 지나서 아이패드가 나오면서 이제 폐업을 하게 되죠. 네. 근데 그 회사 만들었을 때 한 4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굉장히 결과물이 좋았어요. 반응도 좋았고 잡지에도 여러 번 났습니다. 공사를 끝내고 한 1년 정도 지나서 우연히 제가 그 사무실을 다시 방문하게 됐고 대표님이랑 앉아서 얘기를 나누게 된 거예요. 근데 대표님이 환하게 웃으시면서 저한테 기사 하나를 이렇게 내밀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기분이 되게 복잡 미묘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알고 보니까 이 사무실이 조금 입소문을 타고 그 사이트 헌팅 하시는 분들에게 입소문을 타고 주말마다 무슨 각종 촬영을 한 거예요. CF 촬영이다, 드라마 촬영이다, 영화 촬영이다. 돈을 엄청 번 거예요. 주말마다. 직원들은 나오지도 않았는데. 제가 왜 찜찜했는지 아시겠죠? 제가 설계하고 시공했는데 1년 동안 저는 한 푼도 받은 게 없거든요. 그 기분이 조금 이렇게 얘기했으면 좀 그렇지만 좀 더럽더라고요. 좀 마음이. 근데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저희 선배들이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작곡가, 작가들은 그런 시스템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시스템 안에 계십니까? 로버트 키오사키 이야기 조금 이따가 해드리겠지만 세상에는 3가지 시스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직장인의 시스템, 루트 X죠. 네, 내가 일하는 것보다 못 받아가는 시스템. 저도 직원 뽑을 때 생각해 보면 그 친구가 받는 월급의 한 4-5배를 기대하고 뽑았던 것 같아요. 당연히 못 받겠죠. 그만큼. 두 번째 시스템은 X, 일한 만큼 버는 시스템, 자영업 시스템입니다. 세 번째는 뭔가 시스템을 구축해서 내가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은 소득을 만드는 X제곱의 시스템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제가 다른 예를 들어서 그 로버트 키오사키의 현금 흐름 4사분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또 다른 이야기인데요. 10여 년 전에 제가 대전 둔산동에 있는 아모레퍼시픽 지방 사옥을 실내 인테리어죠. 인테리어하고 시공을 의뢰를 받았었습니다. 준공식 날 4명의 대표님이 그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한 분은 건물 설계를 의뢰받았던 MARU 소장님, 김종규 소장님. 두 번째는 인테리어 설계 시공을 맡았던 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건축 시공을 맡았던 대림산업의 대표 김종인 대표님 계셨고요. 마지막으로 건축주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회장님 이렇게 4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을 텐데 그들의 시스템 완전히 다릅니다. 한번 제가 사사분면에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제가 아이 쪽에 조금 제 사진을 조그맣게 넣어놨습니다. 주식이 좀 있어가지고 넣어놨는데 뭐 별건 아니고요. 16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 시스템 직장인으로서 끝까지 가셨던 김종인 대표님은 지금 은퇴하셨습니다. 네, 지금 산에 자주 다니십니다. MARU 소장님 아직도 조그맣게 설계 사무실 하고 계시고요. 서경배 회장님 오늘도 자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은퇴했죠. 하지만 아메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사업과 영역으로 유일하게 경계를 넘어서 이동해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죠. 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가능합니다. 가끔
아메이로 실패했다는 사람들 많이 들으실 겁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아메이로 실패를 하지?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실패란 과연 뭐죠? 그냥 하다 그만뒀다는 거랑 좀 헷갈리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혹시 주변에 만약에 어떤 분이 그 한 번도 일해본 적이 없는 주부가 한 5년 정도 이 사업을 하셔가지고 플래티넘이 되셨어요? 150에서 200 정도의 소득을 만드셨어요. 그분이 다이아몬드가 안 됐다는 이유로 실패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아메이는 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각자 자신이 원하는 만큼 노력하고요. 그거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아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아메이는 실패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제한 시간이 없는 호놀룰루 마라톤처럼 아직 달리고 있거나 달리고 있어서 아직 도달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달리다가 만 사람밖에 없는 거죠. 저는 아메이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메이는 완주 게임입니다. 저희가 빵프로에서 시작해서요 20년을 달려서 더블 다이아몬드가 됐습니다. 아직도 달리는 중이죠. 저희가 뭘 했습니까? 아메이라는 수단으로 새로운 시스템 영역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제가 누리고 있는 이 많은 보상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냥 감사가 많아진 삶 이렇게 표현하고 싶네요. 삶의 많은 것들이 균형 있게 충족되다 보니까 찾아온 마음의 평온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어떻게 하면 성공하냐고 물어봅니다. 근데 죄송하게도 잘 모르겠어요. 아메이는 정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각자 주어진 환경에서 그냥 스폰서님 도움 받으면서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작년에 제 네트워크에서 2조의 다이아몬드가 나왔습니다. 네, 한 조는 2년 11개월, 한 조는 13년 만에 나왔습니다. 네. 어떻게 저처럼 빨리 가지 않았던 사람이 그 밑에서 이렇게 2년 11개월 다이아몬드가 나올 수 있느냐고 굳이 물으신다면 저는 이게 네트워크의 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의 노력이 쌓이는 일, 그리고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나올 수 있는 일, 그리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일, 그게 바로 아메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 두 조의 다이아몬드 중에 어떤 사람이 네트워크가 더 클까요? 어떤 사람이 더 수입이 클까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네. 처음에 드렸던 질문이죠. 저에게는 아메이가 그 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그 기회가 제가 20년 전에 받았던 그 기회랑 똑같은 기회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메이는 증명하는 일입니다. 창업자가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라는 책을 썼죠. 그리고 이 아메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그것을 직접 증명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옳았음을 여러분들 주변 분들에게 당당하게 증명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작은 팁을 좀 드리자면 열정 받을 수 있는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늘 같은 자리가 되겠죠. 오늘도 보니까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자리가 조금 비어 있거든요.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변화할 수 있는 작은 순간들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분명히 점점 강해지실 겁니다. 인생이 그렇듯이 시간이 지난다고 쉬워지지 않습니다. 아메이 사업도 쉬워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해져 있을 겁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혼자서는 힘들 수 있지만 팀이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폰서 손 꼭 잡고 정말 좋은 결과 만드셔서 삿포로에서 그리고 지중해 크루즈 갑판 위에서 다음에 A70 라스베가스에서 여러분의
얼굴을 다시 뵙기를 희망하면서 제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